자, 부천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x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제곱 3x-1은 0이라는 하나의 삼각 방정식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두 함수를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조금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부분이라도 교점 같은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함수들, 그런 두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로 따지고 보면은 y는 사인제곱 3x-1하고 y는 0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지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자, 요놈에 대한 교점의 개수라고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요거의 교점의 개수가 곧 지금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y는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축이기는 하지만 사인제곱 3x-1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 함수야. 그래서 이 상태로 단순하게 함수 두 개를 봐가지고 여기서 교점이 몇 개 있나 이렇게 보는 거는 딱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냐? 자,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게 합차잖아, 합차. sin 3x-1하고 sin 3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sin 3x-1은 0과 sin 3x 플러스 1은 0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sin 3x는 1이라고 고치고 여기를 마이너스 sin 3x는 1이라고 고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세 가지의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y는 sin 3x랑 y는 마이너스 sin 3x,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세 가지 함수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 개수, 그리고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의 개수, 이 교점의 개수를 총 합쳐서 몇 개가 되도록 하는 25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n의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야.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sin 3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지 말고 sin 3x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기 쉽도록 치환을 하자. 자, 3x를 세타라고 치환을 할 건데, 자, 치환을 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y는 sin 3x를 y는 sin 세타, y는 마이너스 3x를 마이너스 sin 세타, y는 1 같은 경우 그대로 y는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프를 그리기가 우리 여기 주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알고 있는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3을 곱하는 거니까, 그치? 3을 각각 곱해가지고 4분의 n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개수야. 지금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x값의 개수를 의미해. 그러니까 x가 예를 들면은 3, 4, 5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었어. 그러면 세타 같은 경우도 지금 x가 3, 4, 5면은 세타 같은 경우에는 9, 12, 15 이렇게 똑같이 3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x가
몇 개가 있으면 세타도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개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타가 교점이 25개가 되는 그런 범위를, 세타의 범위를 생각을 해봐도 충분하다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어차피 0보다 큰 곳을 그릴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금 X축하고 Y축을 이 정도의 모양으로 잡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게 한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보기 좋게.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내가 노란색으로 사인 세타를 그릴 건데, 노란색이 여기 있구나. 사인 세타를 그릴 건데, 자, 사인 세타를 그릴 때 지금 S자 모양을 그릴 거야. 잘 알고 있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S자 모양이 Y는 1이랑 만나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Y는 1하고 만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위로 볼록하게만 그려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위에 뭐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S자를 그리고 있는 모양이 될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만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만나고,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만나고. 자, 얘도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무한하게 쭉쭉쭉쭉 이어나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Y는 1이라는 교점이 노란색에서 한 번, 빨간색에서 한 번, 노란색에서 한 번, 빨간색에서 한 번, 노란 한 번, 빨간 한 번,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25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이 중간에 쭉 이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빨간색에서 끝날 때마다 2개, 4개, 6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쭉쭉쭉쭉 우리가 이어져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몇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냐면 22개라고 할게. 22개의 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빨간색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교점이 이렇게 22개가 존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23개, 24개가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교점, 우리가 원하는 교점인 25개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느냐? 조금만 더 이어서 볼게요. 25개는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26개짜리는 여기에서 존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여기가 23개째 교점, 여기가 24개째 교점, 25개째 교점, 26개째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요 4분의 n파이라는 이 그래프를 종료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쯤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쯤에. 여기에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둘, 쭉쭉쭉 해서 25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여기 있으면.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가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을 마찬가지로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요 4분의 n파이라는 것은 알파보다는 커야 되고 베타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지금 등호가 없다 보니까 베타까지는 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알파랑 베타만 찾아주면은 이 사이 안에 들어있는 n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자, 근데 굳이 알파랑 베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금 이 4분의 n파이가 몇 개 있을 수 있느냐, 그 개수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될 수 있느냐, 값은 달라도 개수는 똑같을 거다 이런 거지. 값은 달라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바로 눈에 보게 찾기 쉬운 누구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알파랑 베타라는 놈을 생각을 해서 개수를 구해볼 거야.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분모가 4니까 4분의 2파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4분의 2파이보다 크고 4분의 n파이가, 마찬가지 베타 2분의 3파이지 4분의 6파이라고 쓰도록 할게.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면 2보다 크고 n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n의 값이 지금 몇 개가 있냐? 4개. 3, 4, 5, 6 이렇게 4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계산을 해봐도 똑같이 4개야. 물론 n이 될 수 있는 값은 다를 거야. 3, 4, 5, 6이 아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개수가 되는 거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개수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부천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천고 8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했었던 어떤 게 나왔냐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게 나왔어.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아보는 그러한 문제였었지. 그러한 규칙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 거듭제곱이 무엇이 된다? 유리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던 것들만 잘 기억을 하면은 많이는 어렵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돼. 지금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거듭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루트 x라는 모양보다는 x의 2분의 1제곱이라는 모양이 우리한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저렇게 놓고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서 규칙 찾기를 시작을 해보자. 자, f1의 6을 보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6이라는 것을 이제 유리수 x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6의 2분의 1제곱. 자, f2의 6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죠? 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 12제곱을 해서 6에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f3의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유리수가 됐지? 유리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2분의 1제곱을 해서 6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f4의 6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제 유리수니까 무리수니까 2분의 1제곱을 해서 유리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2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2제곱을 해줬을 때 6의 18제곱. F6의 6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2분의 1제곱을 해줘서 6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규칙이 나오기는 해. 지금 지수만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 3이 곱해지는 상황이거든. 마이너스 3. 지수만 봤을 때 마이너스 3이 곱해지고 지수만 봤을 때 동일하게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상황이 돼. 자, 이러한 규칙이 진짜로 맞는지 그 다음 한 줄을 더 찾아보도록 하자. F7의 6 마찬가지로 2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되고 F8의 6
마이너스 12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F 구의 6 다시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찾았던 규칙이랑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F60의 6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할 거냐? 3, 6, 9 이렇게 3의 배수가 되는 라인에 F60의 6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6의 몇 제곱인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다 이거야. 자, 얘가 3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얼마일 때? 3 곱하기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3 곱하기 2일 때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3 곱하기 3이 될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지금 요 숫자가 계속 맞춰져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60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얼마가 될 거야? 20이 될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20제곱이 들어가줘야 된다. 즉 3의 20제곱이 들어간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 6의 3의 20제곱에 k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이냐면 유리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 자, 어떠한 거듭제곱이 유리수가 된다. 거듭제곱이 유리수다 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소수의 정수제곱의 모양이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수를 유리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안타깝게도 6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잘라줘야 돼.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라주게 되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2에 k분의 3의 20제곱 곱하기 3의 k분의 3의 20제곱,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유리수가 돼야 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수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지수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정수가 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수가 될 거야. 따라서 이제 k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의 20제곱 마이너스 3의 19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0은 안 되고 1,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다시 3의 20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총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42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원 위의 점,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4분원이 될 거야. 지금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4분원 위의 점 하나 P가 있고, 그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냐? 니은 때문이야. 자, 왜 니은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기억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끼리의 길이를 비교를 하고 있어. 값을 비교를 하고 있어. 사인과 탄젠트,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니은만 삼각함수와 각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방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니은 때문에 우리가 좀 10번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 기억하고 디귿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등호가 아무것도 붙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0이라는 값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등식의 양변을 자유롭게 뭐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두게 되면 사인 세타를 이렇게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사인 세타를 지워버려도. 그럼 코사인을 그리고 갖다가 곱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코사인 세타가 1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되죠. 코사인은 1보다 클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디귿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등식을 비교를 할 때 이런 게 있지. 둘 다 양수라고 확정할 수 있으면 제곱을 한 뒤에 비교를 해도 된다 이런 거야. 현재 사인 세타와 요 루트가 씌워져 있는 요 값은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2에 1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돼. 그러면 요 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써보면은 내가 왜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꿨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합차니까 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에 1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코사인 세타를 뭐 할 수 있냐? 지워버릴 수 있지. 왜 지워버릴 수 있느냐? 1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가 확실해졌잖아. 코사인 1보다 클 수가 없죠, 지금. 그리고 1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즉, 무조건 양수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 따라서 남은 부등식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 어떤 말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다라는 소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은 참이죠. 디귿은 참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니은을 볼 건데, 자, 이 니은처럼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삼각함수와 각을 비교하는 거야. 각.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어떻게 저게 호의 길이가 되느냐? 자,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R세타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R세타.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한 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중심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그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그 놈에 대한 호의 길이다. 즉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중심각을 가지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 노란색 길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코사인 세타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 코사인 세타는 지금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느냐? 여기가 세타죠. 얘가 세타니까 이 P에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Q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억각이 되고 여기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맞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클 거야?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노란색이 더 크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비교를 하려면 선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해. 바로 이 빨간색 선이야. 빨간색 선. 자, 여기를 R이라고 해보자. 자, 확실한 거는 PQ보다는 PR이 더 큰 거야.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코사인 세타보다는 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P안의 길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의 길이와 그 현의 양끝점을 가지고 만든 호의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호의 길이가 당연히 더 길죠. 그쵸? 직선과 곡선이니까. 따라서 얘보다는 또 누가 클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더 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보다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더 크다라는 게 마찬가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부천고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천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가 이제 어디에서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놈의 차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지금 생김새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 자, 그래프를 뭐 대충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점근선이 x는 1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는 누구를 기준으로 2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x는 1을 조금 더 오른쪽에다 그려볼게. x는 1을 점근선으로 하고 x는 2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진수가 1이 되는 거니까 2,2라는 지점 하나를 찍어주고 2,2가 대략 한 여기쯤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동안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로그 3분의 1의 x-1 플러스 2가 되고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2,2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a-2부터 a 플러스 2라는 저 범위를 생각을 할 건데 a의 값이 뭐가 되든지 이 범위의 길이는 항상 4라고 고정이잖아. 그래서 요 막대기의 길이를 4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었다. 여기 왼쪽 끝이 a-2고 오른쪽 끝이 a 플러스 2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쭉 올라간 함수값하고 여기서 쭉 올라간 함수값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다? 최대와 최소를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가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막대기가 여기 전부 요 노란색 사이에 있을 수는 없어.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요 막대기를 여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막대기의 왼쪽 끝이 노란색에 걸쳐 있을 때랑 이 막대기의 왼쪽 끝이 빨간색에 있을 때 요거를 생각을 해볼 거야. 즉 최소값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하나를 생각을 해볼 거고 최소값이 2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최소값이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 2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최소가 2라는 소리는 최대 빼기 최소가 지금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대가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냐? 1이 돼야 되는, 아니 3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3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 요 값을 3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로그 3의 로그 3분의 1에
x-1 플러스 2가 3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3분의 4가 되고, 마찬가지로 로그 3에 x-1 플러스 2가 3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게 되면 x의 값이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즉, 요 지점이 얼마나 소리냐면 3분의 4라는 소리가 되고, 요 지점이 얼마나 소리냐면 4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지? a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붙게 돼. a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오른쪽 막대기의 오른쪽 끝이 어디가 이제 시작이다? 4가 시작이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오른쪽 끝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을 했어? 4에서 시작을 했어. 4에서 이렇게 오른쪽 끝이.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뭘 보란 소리야? 여기까지 다 보란 소리야, 노란색을. 그러면 당연히 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뺐을 때? 최소를 뺐을 때 우리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최대가 없는 상황이거든, 이 상황이면. 그쵸? 1이라는 거 왼쪽으로는 애초에 x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옮겨보면 지금도 현재 최대가 없는 상황이야. 또 옮겨봐도 최대가 없는 상황이야. 최대가 존재하려면 요 왼쪽 끝이 1보다 어디 있어야 되냐? 오른쪽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 자,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최대값이 누가 나올 수가 없어? 3이 나올 수가 없어. 최대값이 3이 나오려면은 애초에 이 막대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가기 전에 끝나야 돼. 요렇게 굉장히 짧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막대기가. 아니면 여기에서 요렇게 굉장히 짧게 있던지. 근데 애초에 요 길이 자체가 또 5보다 작아. 4보다 작단 말이야. 애초에 저 길이 자체가. 그러니까 요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최대값을 3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간단한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빨간색에서 최대 최소를 전부 다 가지는 상황이야. a-2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a 플러스 2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딱 끝나주면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최대가 a 플러스 2일 때 나오게 되고 최소가 x 이퀄 a-2에서 나올 때.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뺀다는 것은 a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고 a-1을 여기다 집어넣고 서로 빼주면 되는 거겠지?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로그 3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a-3이 되고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된다. 나 여기 잘못 집어넣었죠? 여기 3인데 그래서 a-3분의 a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지금 a 플러스 1이 3a-9와 같으면 되니까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5 하나뿐이다. 왼쪽 상황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a 값은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a 값이 딱 5 하나뿐이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5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의 범위는 이제 0부터 파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삼각 방정식의 형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방정식을 만드는 지금 세타가 지금 몇 개가 있어야 되냐?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기 좋은 삼각 방정식은 아니지.
우리가 풀어내기 좋은 삼각방정식은 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삼각함수의 종류가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서로 이쁘게 통일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특수한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OP를 동경으로 하는 그러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을 했을 때 R분의 X, R분의 Y 이런 거 기억나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P의 X좌표를 바로 무엇으로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 Y좌표를 무엇으로 쓸 수 있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러면은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지금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1짜리 하나에 뭐가 있는 거야? 반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 P라는 지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반원 위의 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를 Y, 코사인 세타를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두 번째 나온 요 친구는 2Y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잖아. k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고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을 뭐하는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여기를 만족하는 세타가 두 개라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뭐랑? 반원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느냐? 대략 한 요쯤에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빨간색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만 바뀌면서 기울기만 바뀌면서 어디랑? 반원이랑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상태면 뭐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또 내려가다가 이 상태면 한 개의 점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올려보도록 하자. 올리다 보면은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지. 맞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우리가 최초로 몇 개? 두 개의 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커져도 계속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언제까지? 접하기 전까지, 그치? 그래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될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이제 뭐냐면 기울기잖아, 기울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번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 작아야 되고 2번보다는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K값을 정해주게 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kx 플러스 2y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 사이에 거리가 이제 반지름인 얼마? 1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직선이 어디를 지날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상의 거리 한번, 그리고 직선이 지나는 점을 한번 대입해서 또 한번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k 값을 구해놓고 나면은 2번에서는 k 값이 이제 하나만 나오겠는데 1번에서는 k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왜 두 개가 나오게 되겠니? 지금 1번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반원하고만 접해야 되는 거잖아. 원을 다 완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에서는 요때 k 값도 나오고 요때 k 값도 나올 거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k 값이 요렇게 한번 나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K가 이때 K가 뭔지 이때 K가 뭔지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따질 거냐면 그냥 기울기를 기준으로 따질 거기 때문에 요 식에서 기울기라는 것을 먼저 찾아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를 먼저. 얘를 먼저 y는의 형태로 바꿔주자 이거지. 굉장히 다행히도 현재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뭐 여기는 뭐 상관없지. k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울기가 k라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k 값이 양수가 나올 것이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k의 값이 음수가 나오겠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0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해보면은 자,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알겠지만 k의 값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양수 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양수 k와 여기서 구한 k를 가지고 범위를 구해내면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